비가 너무 비,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 사장님들 사업에 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 비록 제가 조금 거림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장님들 지금 오늘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이래요. 그래도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사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화면을 공유한 다음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텀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일대일로 사람을 만나고 설명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마음을 사로잡는 대화법에 대해서 제가 어,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을 예쁘고 조리 있게 할까? 또 내 뜻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 안에 모든 에너지를 쏙 빠지게, 혼이 빠지게 한다고 하죠. 그렇게 빠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달치 에너지를 우리한테 급속하게 충전해주는 그런 말투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셔요. 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기분 좋게 하는 현명한 사람의 공통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방법으로 말합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방법대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다 맞춰준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말을 하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보면, 어, 아이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하루 종일 게임만 붙들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붙들고 있을 때 대부분의 엄마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휴,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게임만 하니? 하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자녀는 반감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엄마의 그 한마디에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고 또 쓸데없는 것으로 그런 취급받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들이 특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아이가 훨씬 어머니에게 마음에 들고 싶어 한다고 해서 저도 이거를 공부한 겁니다. 조금 어울리진 않지만 한번 해볼게요. 엄마는 우리 진호가 게임할 때 좋아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아. 하지만 네가 할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게임만 하면 엄마는 그걸 보고 마음이 좋지 않단다. 네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게임을 하면 엄마가 훨씬 즐겁게 마음이 즐거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는 나의 그런 행동이 우리 엄마한테 게임을 하더라도 우리 엄마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엄마를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자기 할 일을 하고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기 사장님들도 한번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장 상사하고 부하 직원의 대화에서 부하 직원이 실수를 했어요. 근데 당신은 맨날 왜 그렇게 실수만 해? 맨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거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단 말이야. 이렇게 찍어 누르는 말을 하면은 당연히 부하 직원은 반감을 샀겠죠. 근데 또 이런 식으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세요. 저는 진호 씨를, 지로 씨만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 조곤조곤 말을 해주면 이 부하 직원은요, 상사에게 실망시키지 자기를 믿어주는 상사에게 실망시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조금 더 실수가 작게끔, 아니, 실수가 좀 줄어들게끔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요, 욱하는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대화하기보다는 한 템포, 여기서는 한 번 쉬라는 거죠. 잠깐 억누르고 숨을 가다듬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융화시켜서 얘기를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하는 만큼, 내 자신을 생각하는 만큼 상대의 입장도 배려해줘야만 어, 상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또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센스 있게 칭찬을 합니다. 칭찬도요, 너무 과하면 독이 됩니다. 영혼 없이, 와, 대단해요, 당신. 훌륭해요. 이렇게 영혼 없이 그냥 리액션만 한다고 하면은 그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줘요. 불편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과하게 칭찬하는 사람한테는 뒤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속내를 숨기고 무조건 잘해, 잘해, 잘해 이러고 상대편을 칭찬을 해주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해주지 않으면 아주 매몰차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도, 어,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무작정 칭찬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면 현명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상대편을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관찰을 한 후에 센스 있게 상대방을 치켜 세워줍니다. 예를 들면, 누구씨, 그 패션 오늘 이미지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누구씨가 자신 있어 했던 게 다 이 옷차림 때문인가 봐요. 이렇게 과하지 않게 칭찬을 해주면 은근히 상대를 시켜 세우면 이 말 한마디에 그 상대편은 더욱더 힘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스 있는 칭찬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죄송합니다. 아, 현명한 사람은 인정을 합니다.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를 보면요. 생존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데요. 맨 하위 욕구인 생존 욕구, 의식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의 욕구는 신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이 생존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가 만족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성공과 인정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8년차 직업 군인입니다. 했을 때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공무원이라 편하시겠네요. 일도 쉽지 않나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땐 기분이 좀 안 좋겠죠. 근데 어떤 분은 와, 대단하시네요. 아무도 못한 일인데 덕분에 발 편히 뻗고 지냅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에 대한 인정을 해준 거에 대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칭찬할 때도 꼭 100% 진심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대화는 정답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대화를 통해서 서로 기분 좋으려고 하지. 대화를 통해서 꼭 이게 정답이야 하는 건 없기 때문에 당신이 틀렸어요. 보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했을 때 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현명하죠. 존중을 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을 해줘야 되고
관심을 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함께 있을 때 만약에 편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편함을 느끼게 하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현명한 대화는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늘 상대편의 마음을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투에 대해서 이것도 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사로잡는 말투에는 완급 조절을 말하기가 아주 중요한 기술입니다. 완급 조절은 말의 빠르기죠. 중저음이나 적당한 유, 요, 중저음은 일단 사람의 관심을 끌잖아요. 그리고 적당한 섞어서 대화를 하면은 같은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 듣게 하죠. 그리고 중요한 말 하기 전에는 2초 정도 텀을 줍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어, 제가 갑자기 얘기하다가 아무 얘기도 않고 조용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뭐지? 저 사람이 뭘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거지? 왜 저 사람이 갑자기 저러지? 화난 거 아닌가? 내 태도가 뭐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텀을 준 뒤에 말을 했을 때 훨씬 더 말하는 사람한테도 힘이 생기고 듣는 사람의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고 합니다. 속사포처럼 정말 따발총처럼 얘기한다고 하죠. 엄청 빠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하여금 피로감을 줄 수도 있대요. 물론 말을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속사포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상대편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자기 생각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훨씬 피로감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다가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말의 완급 조절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잡고 싶으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집중시킬 어떻게 하면 집중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명령조를 의문으로 하라고 합니다. 상사가 이것 좀 해. 누구시 이것 좀 해 하고 서류를 줬을 때 그 부하 직원은 내가 지 종이야? 하고 반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상사가 서류를 하나 주면서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부하 직원은 와 정말 예의 바르고 기분 좋게 말하시네. 그럼 내가 얼른 일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서류를 작성을 해서 드리면 더 좋아하시겠지? 하면서 이 일의 속도를 낼 거란 말입니다. 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제일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갔을 때도 괜찮으시다면 수저 좀 주시겠어요? 안 바쁘시면 수저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와, 저 사람 되게 젠틀해 보이구나. 이렇게 해서 빨리 가서 물건을 필요한 수저나 뭐 냅킨 같은 걸 갖다 주겠죠. 말을 길게 하면은 지루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말을 하면은 다른 상대방이 느낄 때, 와, 정말 배우신 분이다. 젠틀한 분이시구나. 하고 그거를 느낀다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말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 예시예요. 친구하고 대화했어요. 친구에게 야, 빨리 해. 이것 좀 해. 이러면요. 친구가 오래된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 편안함을
어, 가장한 무례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친구한테 그렇게 말하면 친구는 처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안 가질 거예요. 아, 이 친구가 나한테 얘기해도 뭐 친하니까 그럴 수 있어. 하지만요, 지금 당장 반응을 안 할 수 있지만 마음 한쪽에는 한 구석에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폭발해서 중요해 나하고 오래되었던 그 관계가 깨뜨려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친구한테든 이렇게 상사든 직장에서든 평소의 말투가 명령조보다는 부탁 의문문으로 뭐뭐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의문문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라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위 0.01%에 속하는 사람들, IT 분야의 실리콘밸리, 또 금융 분야에는 월스트리트, 자연과학 분야의 막스 플랑크의 연구소 같은 이 세 군데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사업 설명을 청소 담당자나 청소년들에게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요. 내 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만 그게 진정한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음, 사람을 만나 대화하고 설명했을 때 내 생각을 점검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점검을 받았을 때 능력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융합을 통해서 지혜로운 통찰이 가능하다고 하죠.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입니다. 대화할 때 반드시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스피치의 핵심이죠. 어, 내가 여기서 예를 하나 들자면요. 아이가 아빠랑 같이 있는데 요트가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아빠, 저 요트가 얼마나 빠른 거예요? 하고 물어봤을 때 7살 난 아이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아빠가 그걸 구체적으로 아이의 눈높이에서 설명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생각하시다가 이제 민지야, 아빠가 있잖아. 지난번에 마트에 갔을 때 주차를 하기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갔을 때 음, 주차할 공간을 찾기 위해서 아빠가 속도를 엄청 낮춰서 이렇게 갔잖아. 그거랑 똑같은 빠르기라고 생각하면 돼. 했을 때 이 아이가 느낄 때 요트가 지나가는 거를 이제 빠르게 지나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그 속도가 그때 아빠하고 나하고 주차할 때 그 정도 속도구나 했을 때 얼마 정도 속도인가를 알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알아요, 아빠 하고 얘기했을 때 이 아빠와 아이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에 있어서 아름다운 배려는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러면 더욱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편을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말투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써 음, 저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나눔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시는 분들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핸드폰으로 네, 네, 예. 수업도 많이 하셨는데, 불구하고, 예, 어, 그, 빗속을 뚫고 온 우리 에이스 센터 사장님들의 그 열정에, 예, 더욱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따뜻함을 주시는 그러한 리더의 말그릇에 대한 강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어디 뭐 적어놨는데 이게 없어졌다. 예. 최대한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되겠다. 예.
우리 수고해주신 장원경 사장님 강의에 이어서 서로 이제 나누는 시간,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집중하셨죠? 예. 그 초등학교 수업 시간이 몇 분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수업 시간은 40분이 됩니다.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이 됩니다. 예.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대라고 하네요. 예.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죠. 예,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우리 줌 미팅에서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이죠. 예.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예, 많이들 그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죠? 예. 김경진 사장님하고, 우리 허미애 사장님, 또, 먼저 스피치 해주실 분 혹시 자원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안 계시면 제가, 제가 할까요? 예, 좋습니다. 지혜찬 사장님. 그러면은 네. 지혜찬 사장님 1번이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예, 지혜찬 사장님 1번으로 하고, 김경진 사장님 2번, 허미애 사장님 3번 하고요. 4번은 제가 그러면은 지명하겠습니다. 4번은 우리, 어, 제가 듣고 싶은 배은희 사장님. 네. 네, 4번은 배은희 사장님. 5번은, 네, 5번은 김은성 사장님. 네, 이렇게 한번, 네, 정해놓고, 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혜찬 사장님. 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지예찬입니다. 네, 오늘 강의해주신 장은경 사장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오늘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과연 같이 사업하는 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음, 처음에 나온 게 이제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딱 했는데 이게 가슴에 딱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같이 사업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있었나 봐요. 이렇게 좀 편안해지고 싶은 사람, 예, 같이 있어도 편한 사람, 예,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을 때도 말을 예쁘게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스폰서 사장님들하고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이렇게 줌 미팅을 할 때나 또 세미나에서 만났을 때나 예, 그 사람의 기운을 빼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생각이 됐고요. 예. 오히려 제가 더 기운을 드리고 더 즐거움을 드리고 네, 제가 하는 이제 그 애터미 일로 이렇게 하면서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음, 또 사장님들 이제 여기 계신 사장님 스폰서님들이나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무엇을 하셨을 때 어, 진심을 담아서 센스 있게 이렇게 딱 나 이 사람이 나한테 집중하고 있구나. 나의 이런 모습을 집중해서 봐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이렇게 센스 있게 딱 조리 있게 해서 칭찬을 해드리는 예, 또 격려를 해드리고 응원을 해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완급 조절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중저음으로 또 적당한 이제 또 너무 딱딱하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스피치를 하면 사람들이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지루하거나 뭔가 이렇게 듣는데도 뭔가 공감이 안 되거나 이렇게 듣고만 있으실 수 있는데 적당한 유머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약간의 재미도 섞어서 예, 웃음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릴 수 있게끔 예,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또 아름다운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한다. 그게 딱 박혔습니다. 그래서 어,
같이 이렇게 같이 우리 사업하시는 예, 사장님들 또 스폰서 사장님들 파트너 사장님들 이렇게 정말 배려하고 또 즐거움을 드리고 또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예, 정말 이렇게 스며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같이 할 때 이렇게 뭔가 기분 나쁜 약간 그런 영향보다는 이렇게 마음을 여시면서 어우러지게끔 그렇게 하는 제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재찬 사장님의 스피치는 항상 기대가 되고요. 예. 들으면 포근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또 우리 김경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산에서 사업하는 김경진입니다. 네, 저는 말을 이쁘게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애터미 이 미팅을 하면서 그래도 몇 마디씩 조금씩 연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연습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 너무 목소리 이쁘고 조리 있으신데? 아, 너무 짧다. 아, 짧아서 아쉽네. 네, 다음에 네. 길게 할게요. 예, 안산에서 계셨구나. 네, 예, 예. 아, 목소리 너무 이쁘고요. 너무 조리 있으세요. 예. 다음에는 조금 더 길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허미애 사장님, 예. 요즘 뜨고 계신 사장님이시죠? 예. 허미애 사장님 나와주세요. 예, 평택에서 사업을 시작한 허미애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장원경 그 사장님의 그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사람의 차이 뭐 이런 거 강의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요. 그땐 제가 필기 준비가 안 돼서 많은 것을 필기하지 못해서 참 아쉬웠는데 오늘 또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애터미에 애터미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게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 그 여러 가지 이 삶에 대한 거 또한 스피치에 대한 거 또한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업그레이드 되는 듯한 예, 그런 그거 교육을 많이 좋은 교육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의 특징 예,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센스 있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영혼 없는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박한길 회장님의 강의를 듣다 보니까 내가 진실하지 않으면, 내가 간절하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전달되지 않는다. 그 말과 이 영혼 없는 말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보다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사람에게 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대화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투, 완급 조절을 잘하고, 예, 속사포처럼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시켜야 한다. 이게 너무 예, 저기 좋은 말들이라서 이거를 자꾸 되뇌이면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그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할 때는 반드시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리고 또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면서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아름다운 배려. 예. 그리고 오늘 너무 말씀이 좋아서요. 정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평택에 계시지만, 그
사투리가 좀 보이죠? 예, 대구 사투리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게 살짝 보이죠? 예. 스피치를 들으면서 예, 요즘 애터미 사업에 재미에 폭 빠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예,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열정이 보이시고요. 예, 즐거움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누구셨죠? 예, 배은희 네, 배은이, 사장님이신가요? 예, 네, 네. 네, 네. 말에 대해서, 예, 오늘 강의, 들리시죠? 네. 오늘 너무 강의 장원경 사장님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제 오늘도 저는 목소리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강윤혜 사장님하고 서울에 있는 커피숍 소비자 만나면서 얘기하다가 좀 말 낮추세요. 낮추세요. 이 소리를 목소리를 톤을 낮추세요. 소리를 두세 번 정도 들었고 오늘 또 파주에서 김지현 사장님이랑 이명환 팀장님이랑 또 이제 식당에서 소비자 만나러 가가지고 또 목소리가 커져서 또 낮추세요, 낮추세요 이 소리를. 그래서 이게 뭐 그러니까 애터미를 하면서 제가 목소리 큰 줄 알았어요. 네, 목소리가 크다는 생각을. 그리고 저는 흥분하면 안급 조절을 못해요, 정말. 이렇게 감정이 올라가면서 목소리가 말이 빨라지면서 막 이렇게 따다다다 하는 스타일이라서 오늘 들으면서 진짜 안급 조절이 진짜 중요하다. 그리고 내 말만 쏟아내지 않아야 되겠다. 소비자의 그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려면 말을 예쁘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분 하셨잖아요. 정말 말을 차분하게, 예, 예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 저도 예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은희 사장님은 목소리를 듣기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은데, 나만 그런가? 예. 목소리가 너무 또랑또랑 하시고요. 예. 분명히 이렇게 들려서, 예. 음색도 좋으시고, 예. 어떤 말을 해도 저는 좋게 들리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빠른 부분도 계시는군요. 예. 또 이어서 우리 김운성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김은성이, 김은성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 시절에 젊었을 때, 그 시절에 우리의 윗사람들은 젊은 사람들한테 아니면 자기가 지위가 있고 지위가 없는 사람들한테, 음, 명령조로 말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무시하며 하대적인 말을 네, 잘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들었을 때에 저는 그때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 나이가 좀 많았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그때 속으로 생각했고요. 나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그때 또 그런 생각도 결심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스- 우리 애터미에서는 그런 문화는 어, 없지만 혹시 개인적으로 저를 예로 들 것 같으면은 저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젊은 분들에게 말을 할 때에 음, 명령조로 얘기한다든지 내가 좀 더 경험이 있고 많이 아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결론 지어서 말을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어, 듣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반감을 사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말을 하고 있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애터미에 와서는 스피치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또 애터미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얼렁얼렁 나서기를 아직까지도 힘들어합니다. 저한테는 이게 아무래도 에,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그동안에 살아왔던 세계하고 다른 세계라고 말하면은 조금 과언이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지 그런 흐름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애터미 속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도 저는 적응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스피치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음, 어쨌든지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음, 서로를 서로의 말을 잘 들어보면서 왜 그 말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지적하기보다는 먼저 이유를 물어보면서 대화를 하고 서로 그럴 수도 있겠네 인정을 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서로 간에 소통이 잘 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어, 생각되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아우, 그 날로, 예, 그 발전하는 모습이, 예, 보기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애터미 사업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모습이 고민하고 계시고, 그런 것들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어, 혹시, 나 한번 스피치 할래 하신 분 계실까요? 누가? 이재정 사장님 손 드신 것 같다. 예. 네, 이재용 하겠습니다. 네, 이재정 사장님, 예, 스피치 하시고요. 장원경 예, 사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마무리해 주세요. 네. 예, 저 서울에서 사업하는 이재용인데요. 아까 장원경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화 기법이라는 것도 참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와닿게 하는데요. 저도 좀 회사에서도 관리직에 이렇게 있다 보면 이제 아랫사람을 이렇게 일을 시키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말 한마디가 천장기를 갚는다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일을 이제 업무를 지시할 때도 항상 그냥 이래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냥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요. 항상 그렇게 하니까 그 상대방들도 뭐 직원들도 그런 거를 참 좋아하고 어찌 때는 나도 모르게 이제 욕소리도 나오고 욕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참 그게 이제 감정이 그 섞여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라는 게 대화라는 것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글쎄요 저는 말이 저도 이제 좀 억양이 좀 이제 사투리가 좀 많이 섞여서 이게 쉽게 바뀌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좀 오랫동안 여기 소속 생활을 했지만은 굉장히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것이 또 매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매력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그냥 좋게 좋게 봐주니까 그게 이제 쉽게 바뀌질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여러 사람들 좋아하면서 대화를 하면서도 이런 대화 같은 것을 참 저는 얘기하는 걸 참 즐기는데 앞에 나서기가 좀 어쩔 때는 좀 부끄럽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좀 제가 좀 많이 나서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무슨 말, 이말 하면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할까, 먼저 그런 것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나요. 염려가 되면서,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말 실수하면 안 될까, 말 실수했을까, 어떨까. 이제 그런, 처음에는 이제 그런 말이 내가 이제 너무 뭐랄까 쉽게 말해서 무지라더라고요. 그거 보고 너무 이제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디 이제 한번 좀 제가 이제 어디 사무실도 가면은 참 여러분들이 다 막 반겨주고 막 그러는데 그게 참 저는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도 참 어떠냐 싶으나 그러면서도 그런 게 고마우면서도 참 어떻게 애착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그 제가 지금 여기 있지만은 이제 줌으로라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참 정감이 가면서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참 좋아요, 기분이.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런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막 스피치를 좀 하려고 좀 하는데 아직도 저는 이게 좀 뭐랄까 나서는 것이 나서고는 싶은데 이게 말이 잘 안 나온다는 게 그런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좀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많이 이제 그런 것을 익어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 주된 대화를 한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동 사장님, 구수한 스피치 감사드립니다. 예, 얼른 회복되시고, 예, 상태가 좋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해주신 장원경 사장님, 예, 스피치 한번 듣고, 오늘 미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장원경 사장님. 에구먼이나 강의하는 사람도 발표를 하는 스피치 해야 되나요? 아, 저는요, 사실, 어, 물론 직업적으로 말을 많이 하는 편이고, 나서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애터미를 알았을 때는 제가 애터미에서는 유치원생이었잖아요. 정말. 그러다 보니까 스피치 하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강의를 하면서 점점 이제 초등학생 수준은 이제 조금 벗어나고 중학교 정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사실 아까 처음에 허미애 사장님이 말씀하셨죠. 애터미를 통해서 점점 성장하고 계시는 거 하는 거.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 어, 안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생각만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사회 현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두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미팅을 통하고 저기 뭐야 세미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나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생각하고 오늘도 이제 제가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었나. 물론 지금 이제 줌을 하면서는 우리 사장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였는 준비한 과정이었는데 사실상 저의 말투부터 제가 아이들한테 대했던 것부터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강의에서 물론 애터미에 대해서도 회사 소개며 그런 제품이며 그런 걸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들, 삶의 지혜를 조금 전달해주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장님들 제가 언제나 이게 버벅거리지 않고 바로 몇 번 연습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까지. 네. 우리 애터미 사업에, 대원칙이 있죠. 예. 긍정, 긍정, 초긍정, 완전 긍정, 예, 슈퍼, 울트라 긍정, 예. 우리 대화의 최대 사업의 원칙은 무조건 긍정, 절대 긍정의 원칙입니다. 네, 긍정적인 말로 상대방에게 예, 그 긍정을 또 심어주고 예, 기분 좋게 해주고 예, 해주는 그런 스피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말투가 이렇게 예쁘고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고 있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시죠? 예, 유튜브에 남혜진이라고 쳐보세요. 예, 유튜브에 남혜진이라고 치면 우리 남혜진 국장님의 동영상들이 쫘라락 있는데요. 오늘 했던 거 쭉 다 녹화되어 있습니다. 예, 이전에 모든 미팅 다 녹화되어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꼭 좋아요 누르세요. 예, 누르시고 구독도 누르시고 예, 들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말을 이쁘게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서툰지
내가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될지 예, 많은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 열정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사장님, 강의해 주신 장원경 사장님 비롯해서 스피치해 주신 모든 사장님들께 감사드리며 예, 오늘 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운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엄서고 제가 하시고요. 예, 사운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운 준비. 사운 시작. 영혼을 지키며 시간을 사랑한다. 지키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